안녕하십니까. 토뉴브 10번째 시간입니다. 토뉴브는 저희 메타한 TV 뉴스가 기획한 경기도 유일의 시사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토요 뉴스 브리핑에 조립되죠. 경기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좋아요와 구독 주저없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뉴브 10번째 시간 단골 패널 두 분 모셨습니다. 전 경기일보 편집국장이신 박흥석 국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흥석입니다. 스마트 도시문화연구소 김세현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세현입니다. 네. 오늘은 네 가지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경기도 20억 대북사업 부실관리 논란. 첫 번째 테마고요. 두 번째는 이 제2대장동 사태 막으려다가 민관 합동개발 모두 막혔다. 이 테마입니다. 세 번째는 김동연 지사 첫 조직 개편을 했는데 민관 협치 조직을 없앴습니다. 민관 협치 어디 갔을까요? 네 번째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경기도가 정부에서는 예산을 줄였는데 도 예산은 2배를 늘렸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주제, 경기도 20억 대북사업 부실관리 논란. 이 주제 짚어보겠습니다. 장님, 아태업 회장이 구속됐죠. 이 대북송금 스캔들 사건의 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는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도망갔다가 체포되고 그다음에 구속영장이 수원지법에서 발부돼서 구속이 됐죠. 안부수 회장이라 그러죠. 네. 네.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예전에는 그 태평양 네. 전쟁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유해 송환 이런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의 그 대북교류 지원 사업에 관한 이제 사업자 선정이 돼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네. 그 당시에 도의회 속기록을 보면 네. 그 당시에도 이 민주당 같은 민주당에서도 이분의 캐리어가 이런 데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거기 그 단체가 이런 규모를 할 정도의 규모가 안 된다. 이런 문제들이 지적이 됐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가 먼저 구속이 됐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약간 듭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시기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2018년이 굉장히 남북 화해 무드가 아주 강조되던 때였죠. 남북 정상회담이 3번 열리고 또 이때 2018년 7월 달부터 이재명 지금 당대표가 경기도지사로서 근무를 하게 됐죠. 도지사로 근무하면서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이화영 이분은 이제 보면은 2007년에 한반도 평화경제공동체 구상과 전략이라는 책자를 낼 정도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등장하면서 네. 이 대북교류 사업이 이제 본격화되고 이 화해 무대에 발맞춰서 그래서 8월달, 12월달 안부수 이분하고 같이 이제 방북도 하고 네. 또 11월달에는 고향에서 그 남북 심포지움이 열리죠. 그 다음에 12월 달에는 심양에 이화영, 김성태, 안부수. 김성태 이분은 이제 쌍방울 회장이었죠. 그래서 심양에서 그 북한 인사, 아주 중요한 인사를 만납니다. 누굴 만나냐면 이호남이라고 이분이 이제 외화벌이를 총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직책은 민족경제 협력연합회 회장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분 우리나라 영화에도 나왔던 사람입니다. 이분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진척이 되는데 그렇게 이제 급속하게 진척이 되죠. 그리고 1월 달에는 이제 검찰이 보기에는 1월 달에
그 안보수 회장이 네. 북측 인사한테 50만 불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쌍방울도 그 북한 인사들한테 4차례에 걸쳐서 150만 불을 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었잖아요, 유엔. 그게 불법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 이게 만약에 확실하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위반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지만 네. 다른 국내에서 일어난 문제보다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예. 어떤 국제적인 그 우리나라가 지탄을 받을 수밖에 네. 없는 이런 형국에 처한 거기 때문에 보통 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보수 회장이 저 무슨 밀가루를 북한에 지원하고 또 무슨 좀 묘목 사업 지원하는 게 그 문제도 이제 다 예. 연결되는 문제인데, 그 경기도가 뭘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네. 시기적으로 보면 1월 달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 3월 달에 북한에서 밀가루하고 네. 그게 이제 어린이 급식 그래요? 밀가루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세먼지가 심해지니까 미세먼지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미세먼지를 좀 막기 위한 나무 묘목 사업이죠. 이런 걸 요청했다고 그래요, 북한 쪽에서. 네. 그러니까 이 남북 화해 모드 속에 이렇게 잘 진행이 되니까 5월 달에는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네.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기자회견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밀가루 1,600톤, 그 다음에 묘목 11만 번을 네. 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6월 달에는 네. 밀가루 300톤이 북한에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11월 달에 네. 그럼 1,600톤 중에서 1,300톤이 나오지 네. 않습니까? 1,300톤 또 보냈다. 이제 이게 핵심인데 여기에 보면. 네. 근데 그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고 경기도에 제출한 서류에는 네. 북한에서 1,600톤을 인수했다. 이런 북한 측의 인수증을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이제 제출한 건데. 식사를 안 하나요? 그냥 서류만 보나요? 그러니까 그 실사를 북한에 이제 중국에까지 경기도 공무원들이 갔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300톤은 네. 지금 안 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안 간 돈이 어디 갔냐?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이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이죠. 김 박사님,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의 핵심 포인트는 경기도가 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태역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쌍방울 이 세 개가 각각 커넥션이 이 북한이 얼마를 성공했는지 이제 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네.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됐던 거는 2018년도에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그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네. 그 북한으로 보내는 이제 경제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창구를 아태협으로 잡았는데 그 아태협이 그 전에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 사업에 이제 개입이 됐느냐, 이거는 일종의 특혜를 통해서 뭔가 커넥션이 또 다른 커넥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것들이 조금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 이제 20억 지원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는데, 그 이제 쌍방울 그룹이 또 20억을 전달하는 또 전달책 역할을 했는데, 이 쌍방울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사기업이잖아요. 네. 사기업이 과연 무슨 명분으로 뭔가가 이익이 없으면은 그런 위험한 일을 했을까? 네. 그럼 너네 분명히 무슨 특혜 의혹이 이익이 있을 것이다에 대한 것들을 아마 핵심 포인트로 갖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거예요. 그 1,300만 톤은 이제 1차는 간 것 같고 2차에 이제 1,300만 톤이 진짜인데 밀가루. 밀가루 그게 이제 한 8억 원어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흘러갔냐? 그래서 이거 환전해서 북한에 보낸 거 아니냐? 아니면 안보수 회장이 그 이제 대북 사업을 하면서 쌍방울에 그 나노스라는 쌍방울 계열 회사가 주가가 왕창 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주식도 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데 그 개인적으로 투자한 거,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북한으로 얼마를 보냈나 이런 것들을 지금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 측에서는 북한의 이 통일전선부장이면 전 김영철이죠. 네. 이분이 이제 대남공작의 총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분한테 뭐 7만 불을 준 게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하게 도출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어제 그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그 전달되려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람한테 그러면 청와대의 승인이나 묵인 없이 이게 가능했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었느냐? 뭐 이렇게 그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을 하기도 해가지고 그 야당에서는 이거 또 북풍머리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타깃이 이재명 전 도지사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뭐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것에 관련된 개연성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다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이런 똑 떨어지는 증거물을 찾아내야죠. 예. 그 보니까 이럴 때는 저 국장님 그 보도 보니까 무슨 코인을 활용했다고 그래요? 북한 그 고위층한테 돈을 줄 때. 그러니까 이게 코인 발행도 지난번에 우리가 이더리움이 한번 다뤘듯이 2019년에 필리핀에서 국제대회 2차 국제대회를 엽니다. 거기서 이제 코인 발행과 관련된 것들이 논의되고 그래서 이 남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그런 블록체인 연합 뭐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코인을 상당 부분 발행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코인을 뭐 누가 받았니, 얼만큼 발행했니 이런 것들은 아직 규모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코인을 발행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고요. 여기에 키는 좀 제가 보기에는 누가 지고 있냐면 저는 김성태 쌍방대장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쭉 보면 경기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 쌍방울 이런 데 이해관계가 딱딱 맞아떨어져요. 정부는 남북한 화해 무드가 잘 조성이 되고 있는 시기니까 남북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뭐 싫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도는 경기도가 어떤 지역입니까? 남북 대치의 최일선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접경 지역이죠. 그러니까 남북 교류를 주도하는 지자체, 이런 그 이미지를 심을 수가 있죠. 쌍방울은 뭐냐? 쌍방울은 국제대회 그 비용도 거기 다 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뭐뭐뭐 이런 걸 주고, 그럼 북한은 그럼 우리 이거 뭐 너는 이걸 받아라. 그래서 뭐 히토류라든지 이런 광물 채굴권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협의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쌍방울의 계열사인 나노스의 주가가 폭등하게 되죠. 그 주식은 누가 갖고 있겠습니까? 그럼 상당히 돈벌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김성태 회장은 지금 해외로 도피 중에 있는데 언론 보도들을 이렇게 보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들 진술할 테니까 쌍방울 거는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제의를 했다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나를 건드리면 나하고 연결된 검사들 다 풀어버리겠다. 이렇게 또 뭐 협박을 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참 이분이 보통 인물은 아닌데 이분을 어떻게 지금 아마 적색수배됐겠죠. 뭐 거나마나.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이 문제를 밝히는 게 지금 검찰의 또 다른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제 코인 이름이 재밌어요. APP427인데 아시아 퍼시픽 피스, 아시아 퍼시픽 피스, 그러니까 아태 협의다 이거죠. 그리고 427은 남북 정상회담 날짜가 427입니다. 그래서 APP427이 코인 이름입니다. 이 박사님 앞으로 추이를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사실 앞으로 추이 이야기하는 게 뭐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 이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하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현재 위치가 민주당 당대표가 되어 있으니 이제 이거는 야당 탄압용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 끌고 가고 있고 이제 여당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뭐 계속 검찰이 조사를 해야 알겠지만 뭐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함에도 이제 그 야당 측에서는 이거는 뭐 이렇게
정황상 가지고 하는 거는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검찰 측에서는 증거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서로 의견이 대립돼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이제 뭐 일단 검찰 조사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이재명 대표까지 계속 관련되어서 가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는 거죠. 국장님 궁금한 게 그 네. 이 안부수 회장 이제 굳이 이제 혐의를 찾자면 그 횡령 착복 아니면 또 하나는 이제 외국한 관리법 네, 위반 북한 사건입니다. 외환관리법 이렇게 되는데 당시는 이제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는 그냥 경기도지사였잖아요. 네. 그 지금 이 수사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것 같은데 당시로서 이재명 그 도지사 이런 일을 벌여서 뭐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꿈은 뭐겠었습니까? 이거 뭐 다 예상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 전에 이미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가기 위해서 남북 화해 무드가 한창이고 네. 이럴 때 남북 화해 무드가 한창인 가운데 남북 교류의 최적단에 있는 지역의 그 단체장으로서 이걸 주도하고 치죠. 상당히 실질적으로 이 홍보를 많이 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뭔가요? 그 김 박사님, 그 북한 가보셨나요? 저 북한 못 가봤어요. 금강산 못 가보셨나요? 네. 저는 뭐 금강산 맨 처음에 열릴 때 한번 가봤거든요. 뭐 금강산이 아름다운 건 뭐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돌 같은 데 보면 그 이제 크게 빨간 글씨로 뭐 이렇게 북한 선전구어들이 써 있어서 약간 눈살이 찌푸려지게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또 뭐 회복도 안 되는 거고 좀 그런 이제 추억은 있는데 하여간 뭐 북한에 그때 그 금강산을 가면서 북한 사람들의 키는 어느 정도 되고 또 얼굴 색깔은 좀 어떻구나. 뭐 이런 거죠. 영양 상태는 어떤 것 같다. 뭐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 한국 BBS 중앙연맹의 사무총장으로 재직을 할 때 북한에 이 구충제를 보내려고 한번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제일 필요한 것들이 뭐 구충제라든지 뭐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내려고 월드비전이라는 국제 구호 단체하고 추진을 했었는데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입니다. 근데 그렇게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네.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이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굉장히 악화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걸 못 보내고 그것을 이제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 이제 어려운 어린이들 돕는 데로 이제 보낸 기억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통일부라는 게 반드시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통일부가 또 그래서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아태엽이 이걸 추진할 때 통일부에 이미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자, 대북 교류와 관련된 것들은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서 경기도에 제출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통일부가 경기도보다 먼저 승인을 하게 되는데 통일부는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이걸 승인했으면 승인한다는 건 뭡니까? 사후관리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승인만 하나요? 그래서 통일부의 입장이 저는 지금까지 검찰의 얘기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좀 나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통일부에서도 물건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의무가 있는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얘가 서류만 가지고 이제 경기도가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1,600톤은 안 간 거 아니냐. 이거 어디에 흘러갔는지, 이게 뭐 이 도로로 바뀌었는지, 도로로 바뀌었으면 어디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게 검찰이죠. 그래서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고, 아까 우리들이 논의를 했듯이
만약에 유엔 안보 결의안 위반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태엽 회장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경기도가 대법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0억을 부실 관리했다는 이 뉴스 전해드렸습니다.